요즘 뉴스나 경제 분석 기사 보시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확대한다. 환해지 비용 2%대다. 원달러 환율이 곧 1,400원,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죠. 어떤 기사에는 올해 말까지 4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든지 국민연금이 앞으로 2025년까지 해외 투자에 133조 원을 더 쏟아붓는다 같은 수치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숫자들이 한꺼번에 들리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다단한 이슈의 맥락과 배경을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렇게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중요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가 점차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됐죠. 문제는 환율이 들쑥날쑥하면 해외 투자 자산 가치가 크게 출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뛰면 달러로 보유한 자산 가치가 그만큼 더 커져서 좋지만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가면 그 사이의 평가손이 상당히 커질 수 있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환해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5%를 훌쩍 넘는 흐름을 보이고 한국 금리는 3%대 후반에서 4% 안팎으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환해지를 하려면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차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기 쉬워요. 구체적으로 금리 차가 2% 이상이라면 환해지 비용도 그 2% 이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파생상품 활용이나 기간 조정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죠.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관 입장에서는 이 2% 또는 2.5%의 차이가 연간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운용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해외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400억 달러를 추가 공급하겠다든지 국민연금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도 나옵니다. 이는 정부 재정 쪽에서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용을 아예 덜어주거나 적어도 원화 급락을 진정시키는 식으로 간접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맞물려 있어요. 하지만 당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칫하면 인위적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외 신인도 문제도 거론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환율이 정말 1,400원, 심지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미 1,4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1,400원 중반대를 오가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금리 인하로 전환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면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심지어 그 이상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급격히 강세가 됐고 그 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다가 1991년 전후로 버블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 시기부터인데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다고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금리와 환율 사이에 전략적 균형점을 잘못 잡으면 한번 침체에 빠졌을 때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교훈만큼은 분명히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충격기를 거치면서 외환시장의 급등락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파장을 미치는지 이미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금리나 환율이 조금만 급변해도 수출, 수입, 물가, 소비, 투자, 심지어 부동산 시장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죠. 최근에는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국내 고용을 줄이면 결국 수출에 더 기대야 하는데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화가 너무 강세로 치닫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약세를 유도하면 물가가 치솟을 수 있으니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명확해집니다. 국내 투자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연금이 운용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가운데 적절한 분산 투자가 절실하죠.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영역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202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133조 원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환해지 비용과 환율 변동성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달러를 비롯한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서 환해지를 전혀 안 한다면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큰 평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를 많이 하면 환율 급등 시 잠재적 이익을 놓치고 무엇보다 연간 1에서 2%대, 때로는 그 이상의 해지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죠. 국민연금 입장에선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해외 투자 비중이 30% 넘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환해지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정부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큽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정 부분을 공적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게 두되 큰 충격이 올 때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시기에 정부가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풀면 원화 급락을 진정시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외환 보유액의 한계를 고려해야 하고 인위적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등과의 통화 스와프나 무역협정과 같은 외교적 카드도 이와 연관되어 있죠. 결국 해답은 단기 환율 예측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변화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금리는 어찌됐든 미국 금리, 나아가 유럽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구 구조 변화나 생산성 정체는 국내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여기에다 세계 무역 환경까지 뒤숭숭하니 수출도 예전처럼 쉽게 늘어나리란 보장이 없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려면 적절한 환해지 비중과 수수료 구조, 그리고 위험 분산 전략을 아주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 해외 주식이나 ETF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달러 예금이나 ETF를 사뒀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단숨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환율이 계속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 모두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환해지형 상품과 비해지형 상품을 동시에 내놓는 이유가 바로 이 환율 변동성 때문이죠. 한때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돌파하자 비해지형 상품이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언제든 환율이 다시 1,200원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길게 보면 1998년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까지 한국 경제는 대외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왔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상호작용하며 우리 경제 전반에 강력한 파장을 미치는 모습이 반복되어 온 거죠.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얼마나 환해지를 확대할 것인가, 미국 금리는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등등 모두가 연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식어버리면 금리 인상을 거꾸로 다시 내리면서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텐데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해외 투자는 왜 계속 늘어나고 환해지는 왜 고민스러우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은 어떤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금리와 환율, 그리고 인구산업 구조 같은 거시적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냐 1,400원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며 시장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설계해야 하죠.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듯이 환율 금리 정책의 시행착오가 우리 경제에 오래도록 상흔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대책을 고민 중이며 국민연금 측도 내부적으로 환해지 비중을 어느 수준까지 가져가야 하나, 해지 비용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최적의 해법은 없을 겁니다. 경제가 늘 그렇듯이 돌발 변수가 자주 등장하니까요. 그렇지만 환율 1,400원 시대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금리 인상이 쉽게 멈출 것 같지도 않으니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축적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실 때 환율이 오늘 몇 원 올랐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구조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이라면
환율과 금리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환해지형 상품이든 비해지형 상품이든 그 장단점을 분명히 숙지한 뒤에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와 환율이 어떤 흐름을 탈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출렁일지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국내 시장 한계를 보완하려는 장기적 선택입니다. 둘째,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이 겹치면 환해지 비용이 2에서 2.5% 이상 될 수 있는데 이게 연금 운용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셋째, 정부가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넷째,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나 과거 한국 외환위기 사례를 보면 금리 환율 정책은 작은 오판도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1,500원 시대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도 장기적 시야에서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정책적 투자적 판단이 5년, 10년 뒤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맞닥뜨릴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국민연금 해외 투자와 환해지 전략이 어떻게 진화할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이슈로 찾아뵐게요.